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때부터 엄마와 단 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산 사람이에요. 평생 배운 거라곤 작은 주방 안에서 하는 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제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 입소문도 나고 믿고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50이 넘은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꿈을 꾸겠어요. 그저 내일 밥 먹을 걱정 없이 사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꿈을 다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멍만한 가게에서 번듯하게 지금이 되기까진 참 오랜 세월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까지 얻었으니 일생을 걸고 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래도 첫 가게 시작하면서 엄마하고 둘이 한 약속이 있어요. 엄마, 난 그래도 정직하게 하고 싶어. 먹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또 사람 좋고 맛이 그리워야 다시 오는 거잖아. 우리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 좀 느리더라도. 그래,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거야.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손맛 덕분에 먹고 산다. 이 가게 차리려고 네가 얼마나 했었어. 가끔 새벽까지 가게 뒷정리를 마치고 빙 둘러볼 때면 뭉클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 우리 처음 가게 기억나? 기억나고 말고 너하고 둘이 주방에 서면 좁아 터져서 여름이면 우리 얼마나 서로 난리를 부렸어. 냄비 2개 올리고 둘이 서지도 못하는 곳이었는데 감개무량하다. 나도 그렇지. 우리 월세 못 내서 발 동동 구르던 때도 있었잖아. 그래도 지금은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게 어딘가 싶어. 얼마 안 남아도.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 온 건 잘했어. 먹는 장사라는 게 간단히 보여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일이기도 해요. 음식도 만드는 것이 꽤 힘겹지만 사람 상대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음식 안에 조그마한 돼지털 하나만 잘못 들어가 있어도 신고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세상이라서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전 아침마다 직원들하고 청결 하나는 신경 써서 확인을 거듭해요. 그런 일 몇 번 겪어서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소문까지 흉흉하게 도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누구보다 좋아해줬던 남편이 있었죠. 지금은 이가 갈리는 인간이지만 그땐 엄마 외에 의지할 곳 없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랑 컸던 터라 남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아버지 사랑이 뭔지 잘 몰랐는데 남편은 제게 그런 걸 모두 알려준 사람이었죠. 여자 둘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게 달려와 준 사람이었고요. 첫 가게를 할 때 엄마 손맛이 너무 좋다면서 살갑게 자주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서 제가 가게 문도 못 닫고 술이 깨기만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정신 좀 차려보라고 해도 죄송하단 소리만 연신해대는데 새벽 2시가 되어 가도록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졸고 있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 단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남편은 정신을 조금 차리더라고요. 정신 좀 드세요. 술을 혼자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가게 문도 못 닫고 계시고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디서 연락 오는 데도 없던데 혼자 사세요? 아, 예.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요. 이 나이까지 아직 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럼 식사는 매일 이렇게 다 사드세요? 그렇죠. 저녁은 여기서 다 해결해요. 그럼 종종 반찬 갖고 가세요. 싸드릴 테니까. 떨어지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고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손이 커서 뭐를 조금씩 못 만드시는데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정말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집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네, 편히 오세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새벽까지 집에 못 가고 있어서 화가 새어나오는데도 그런 인심스러운 말을 하고 말았어요. 통화 목록에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의 핸드폰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남편의 어머니에게 연락해볼까 싶은 고민도 했었는데, 그럼 취한 아들을 또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 꾹 참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도 그걸 바로 눈치채곤 본인 어머니한테는 연락을 안 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도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연락을 안 드렸다고 했죠. 그러니 저를 보곤 이해심이 많다며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게 언제 쉬냐고 묻기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본인이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저한테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저 쉬는 날 맞추겠다며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괜찮다고 거절을 해도 하도 사정을 하길래 얼떨결에 뜻하지 않은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한 그날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보고 여자 만나는 것도 햇병아리라고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런 면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꼭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서로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떠들었어요. 사실 제가 지나온 삶이 어디 내놓기엔 마땅히 그럴싸한 것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빛으로 빛나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가게에 올 때마다 싹싹하게 서빙도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며 사위 생겼냐는 말을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휘 저으며 아니에요. 이분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데 가끔 이렇게 바쁠 때 도와주시곤 해요. 그렇지만 곧 사위 될지도 모릅니다.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 불러주세요. 넉살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이만하면 남자가 괜찮다고 무언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이란 건 생각도 못했는데 40대 초반에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의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바람에 엄마가 전적으로 저에게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셨죠. 이제 너 혼자 가게 운영해봐. 엄마, 그래도 음식은 다 엄마한테 의지했는데. 너도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손맛도 얼마나 괜찮은데. 네 자신 남편 믿고 해봐. 엄마가 언제까지 그 가게 주방에 서서 일할 수 있겠어. 오래 일한 직원들도 있고. 내가 엄마 너무 고생시키긴 했다 참. 이제 엄마 주방 떠나서 재미나게 살고 싶어. 늦었지만 네가 결혼까지 다 해서 엄마가 속이 시원해. 여한이 없다. 내가 엄마 잘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나 호강시킬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 그거면 돼. 그렇게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게 직장을 그만두었고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서 이 큰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본인이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저 또한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하자고 하였어요. 근데 남편은 처음 가게 일을 도와줬을 땐 어떻게든 저희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성실하게 일을 하더니만 가게를 받은 뒤부턴 계산대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뒷짐이나 지고 어슬렁거리는 남편의 모습에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당신, 아니 이렇게 바쁜데 가만히 서서 뭐해?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떽떽거려?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이렇게 대해야겠어? 사장이라고? 아이고, 지금 자존심 부릴 때야? 당신 사람 무안 주는 거 고쳐야 돼. 당신이 이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날 우습게 알겠냐. 안 그래도 굴러온 돌이니 바지 사장이니 떠들고 다니는데 내 입장 생각해. 바쁘면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게 체면구기는 일이냐고. 난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일해준다고 당신이 언제 내 앞으로 돈이라도 한 푼 준 적 있어? 난 여기서 계속 나와 서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 없어. 그냥 나도 알바처럼 월급 줘. 그럼 일할 테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남편과 싸우는 날은 점점 더 많아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를 냈어요. 이렇게 박 터지듯 싸우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에 본인 몸 편하려고 직장 그만두고 싶어 결혼을 한 거였죠.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땐 이미 저희 아이까지 태어난 상태였고 갈라서기엔 이미 늦었다 싶었어요. 다들 애 보며 참고 살아라 살아라 했었는데 참고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합의 이혼에 갈라서게 되었어요. 이혼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진 않았지만 능력 없는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며 본인이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저와 이혼 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저희 아들은 아빠의 행방에 대해 찾고 물었는데 저도 애 아빠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아들에겐 매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매정하기도 하지. 헤어진 전처는 보기 싫어도 지 자식은 생각이 날 법도 한데 어떻게 그리 연락 한 번이 없는지.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애 아빠가 저희 모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저희 앞에 나타나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저도 애 아빠인지 모르고 노숙자인지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얼굴이나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했었는데 아들은 지 아빠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아빠 기억난다며 왜 이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전 남편과는 비록 이혼했지만 아들의 말이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전 남편을 데리고 저희 식당으로 가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니 저와 이혼 후에 본인 남은 재산으로 어디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쫄딱 잃었대요. 그렇게 무일푼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다가 무작정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다는데 그곳에서도 쎄 빠지게 일만 했지 제대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고도 못했던 게 신고하면 찾아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앤다는 협박까지 들었대요. 거의 죽다 살아왔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도였죠.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벌 받은 것 같아. 결혼 생활할 때도 내가 당신 힘들게 했잖아. 당신 덕만 보고 산 놈이 그러니 이렇게 벌 받은 거지. 나 같은 놈은 벌 받아도 싸.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미안해. 이렇게 알거지가 된 전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의식주는 해결을 해주자 생각했어요. 의무는 아니었지만 사람 도리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도 좀 알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몇 년 동안 저희 아들이랑 시간을 못 보냈으니 이제라도 같이 좀 보내주라고 하였어요. 제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한 동생은 전 남편 하는 거 보고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라고 했는데 그땐 저도 그 말을 듣곤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얼마 안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저랑 친한 그 동생이 늦은 저녁에 가게에 와서 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나 싶어 저도 마감을 하고 이 동생과 함께 술을 한잔 하는데 언니, 있잖아. 내가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어. 무슨 고민인데?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고, 나 얼마 전에 형부 봤어. 아, 호진 아빠? 어디서? 요새 일 구하러 다니느라 새벽부터 나가던데, 어디 일하는 데서 봤니? 아니, 언니, 숙박업소에 들어가더라고. 어떤 여자랑 차에 내려서. 나는 솔직히 언니랑 간 줄 알고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모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뭐? 뭐라고? 그게 2번이나 되니까 언니한테 말해야겠다 싶더라고. 사실 내가 먼저 언니한테 형부랑 다시 합쳐보라고 제안했잖아. 그 죄책감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늘 아침까지 희죽희죽거리며 나간 전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더군요. 이러려고 다시 돌아왔구나 싶은 생각에 받아준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하며 연신술을 들이켜 마셨어요. 다 죽어가는 놈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놨더니 이젠 딴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싶은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연애하고 다니는 그년한테 가서 먹여주고 입혀달라고 할 것이지. 그년한테는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여주고 나한테는 와서 살려달라고, 돈 좀 달라고 했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전에도 저 인간 먹여 살리느라 내 인생이 서러웠는데 이혼하고 나서까지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나 싶었죠. 저는 친한 동생에게 몇 번이고 정말 확실한 거냐고 되물었고 확실하다는 확답을 받은 후 그 동생과 함께 전 남편 놈의 뒤통수 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이따위로 이용해 먹었겠다. 그럼 나는 더 크게 너를 망가뜨릴 거라 다짐을 했죠. 저는 그 동생한테 부탁을 해 전 남편 놈 미행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인간이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행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동생으로부터 전 남편의 동선을 알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막노동이라도 하고 오겠다던 전 남편 놈은 실은 공사장이 아니라 골프장을 가는 거였고 같이 골프장 가는 여자들도 매번 바뀐다고 했어요. 동생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집에서 나가서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골프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아주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나오더군요. 그리곤 주차 빌딩에 가서 외제차까지 타고 나오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던 동생도 기가 찼는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언니, 일단은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고 증거를 더 잡아야 돼. 현장에 잡혀도 다른 소리 하는 게 남자들이니까. 그래, 맞아. 일단 내가 생각해둔 계획대로 가자. 알았어, 언니. 나도 도울게. 언닌 식당 일도 해야 되니까 너무 감정 소모 많이 하지 말고 냉철하게 행동하고 있어. 알았어, 미애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진짜. 동생이 찍어온 이 동영상만 봐도 전 남편 놈이 절 속이려고 다시 돌아왔던 증거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바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저는 일부러 전 남편 놈에게 제 패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먼저 전 남편에게 저희 식당에 사장 노릇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죠. 내가 주방이랑 홀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 이혼하기 전에 당신이 홀 관리하면서 매출 관리했던 게 얼마나 생각이 나던지. 당신 그냥 밖에서 막노동하지 말고 우리 식당에서 사장 노릇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사장 대우는 제대로 해줄게. 물론 월급도 주고. 뭐? 나보고 가게 매출 관리를 좀 해달라고?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나 미워했던 거 아니야? 이 양반아, 미웠으면 당신 망가져서 왔을 때 이렇게 받아줬겠어? 나도 당신이랑 재회해서 좋았고 그리웠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다시 맞춰 나가보자.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는데 너무 고마워. 고마워, 호진 엄마. 내가 진짜 당신 신경 안 쓰이게 가게 매출 관리하면서 잘 굴려볼게. 역시나 이 인간은 제 미끼를 덥석 물더라고요. 사장 만들어준다니 아주 좋아라 하더군요. 이제부턴 사장이 된 전 남편 놈이 어떻게 제 가게의 돈을 빼먹을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지 그걸 잡아서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 아주 콩밥을 먹일 작정이었어요. 처음엔 기분이 아주 더러웠는데 이젠 그런 기분조차 느낄 새가 없이 하루빨리 이 인간의 뒷꿍꿍이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친한 동생의 조언대로 이 인간의 속셈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 이 인간 방에 녹음기를 하나 몰래 설치해뒀죠. 그리고는 얼마 뒤 전 남편 놈이 또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는지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당신 이 새벽에 어딜 가? 설마 또 공사장 가는 거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사장까지 만들어줬잖아. 참, 들켰네, 그거.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가면 돈 10만 원씩 받는데 그거라도 벌어서 우리 호진이 치킨이라도 사주려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시 자. 전 남편 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방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들고 와선 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한 소리가 있나 전부 다 들어봤어요. 역시나 전 남편 놈은 통화한 여자만 해도 3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았어요. 골프 약속에 술 약속에 숙박업소 얘기까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제 귀를 사로잡는 충격적인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오밤중이었는데 저랑 제 아들이 잠든 시간에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우리 곧 합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나 이 상태로 다시 전처한테 쫓겨나면 땡전 한 푼도 못 가지고 나와. 내가 여태껏 이 여자 비유 맞추면서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나도 얼마는 쥐고 나와야지. 그러자 상대방 여자의 통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륨을 있는 대로 올려 들어보니 얼마까지 해먹을 수 있냐는 말과 나도 기다리기 지쳤다며 빨리 해치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편 놈이 알았어. 내가 며칠 내로 이 여자 혼쭐 한번 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가게에 도둑 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도둑인 척 이 여자한테 죽지 않을 만큼 해를 가할 거거든. 그때 이 여자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돈 좀 해서 얼마 정도는 빼놓을 거야. 다 계획 있으니까 걱정 마.
이 말을 듣곤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이 인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구나 싶었죠. 저를 사람이 아닌 그냥 돈으로만 보며 제 재산뿐만이 아니라 제 생명까지 위협을 하려고 하니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이젠 나도 이판사판이란 생각이 들어 이 인간의 계획에 똑같이 맞대응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 인간이 절 처리하기 좋도록 판을 깔아줬죠. 그럼 더 편하게 절 습격하러 올 테니까요. 저기 호진 아빠, 나 며칠만 가게에서 자야 될 것 같아. 가게에서?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새벽마다 채소 받는 거 있잖아. 원래 문 앞에 두고 가도 도둑 한 번 안 맞았는데, 요샌 자꾸 도둑을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받으려고, 요 며칠만 가게에서 잘게. 그럼 내가 가 있을게. 당신도 힘들 텐데. 아니야. 내일인데 내가 해야지. 그게 편해. 그렇게 저는 이 인간에게 밑밥을 깔아두고 난 뒤 동네 옷집에 가서 마네킹 하나를 빌려왔어요. 이 마네킹이 아마 제 대신에 피해를 보겠죠. 저는 이 마네킹 위로 이불을 있는 대로 덮어두고 저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생각이었어요. 분명 이 인간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오늘 쳐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저의 친한 동생은 본인도 같이 밤을 새고 있을 테니 혹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카메라까지 하나 더 고정해주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이 인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터벅터벅하는 소리와 함께 얼마뒤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며 사람 있어요? 사람 있냐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반응이 없자 마네킹이 누워있는 평상으로 가더니 몇 번이고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곧 부랴부랴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가더군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건 둘째치고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 뒤에 주방에서 나와 카메라부터 챙겼어요. 다행히 전 남편 놈의 모습이 아주 잘 찍혔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이 인간한텐 아무 연락이 가질 않으니 이 인간이 되려 제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호진 엄마? 어디야? 가게야? 나 지금 가게 아니야. 나 어제 가게에서 일을 좀 당했어. 뭐? 무슨 일? 다친 거야? 그럼 지금 병원이야? 응?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다쳤다고는 안 했는데. 아니 일 당했다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지금 경찰서로 올 수 있어? 내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채소 훔쳐가는 도둑이 든 것 같아. 세상에 채소 도둑이 가게까지 들어왔다고? 응,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와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네. 이 인간, 제가 병원에 있어야 마땅한데 경찰서에 있다니 놀랐는지 아주 불이 나게 뛰어왔더군요. 저는 이미 경찰 측에 영상은 제출한 상태였고요. 불이 나게 뛰어온 그 인간을 보자마자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이런 도둑놈이 제발로 왔네. 내 가게에 들어온 도둑놈 너잖아. 네가 나 다치게 한 뒤에 돈까지 훔쳐가려고 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여기 영상까지 녹화해놨으니까 증거는 확실하지? 니깎게 아주 날 엿먹이려 했다. 그렇담 나는 널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너 콩밥 한번 제대로 먹어봐. 죽는 날까지 합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야. 돈은 아니야. 내가 돈을 왜 훔쳐가? 일단 그럼 당신이 쳐들어온 건 맞네. 인정이 빠르네. 돈 훔쳐간다는 건 집에 또 증거로 가지고 있으니까
넌 일단 이 일에 대해 조사부터 받아. 뭐? 뭐라고? 아니야. 난 아니라고, 호진 엄마. 내가 당신하고 호진이 두고 이딴 짓을 한다고? 당신이 날 살려줬는데, 내가 쓰레기야? 난 절대 아니야. 난 아니야. 선생님,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있다고요. 앉으세요. 호진 엄마, 잠깐만. 내 아들 이름 앞에 엄마 소리 붙여가며 나 부르지 마. 당신한테 내 아들 이름 불려지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네 말대로 네 새끼 낳아준 여자를 그렇게 대하냐? 그렇게 내리쳐. 네 연애 생활에 난 관심 1도 없지만 왜 내가 니들 연애에 피해를 봐야 되냐고, 이 썩을 놈들아.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너 살림 차리는데 봉사할 일 있냐? 너는 네가 말했던 대로 한 푼도 없이 길에 나 앉아봐야 돼. 너 외제차 끌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것도 이미 다 알아. 어디 한번 네가 말했던 대로 알거지처럼 살아봐. 아이, 잠깐만. 일단 내 얘기는 한 번만 들어봐줘, 제발. 저는 그 인간이 뭐라고 짓거리고 씨부리든 경찰서에서 그 인간을 그대로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비록 마네킹이 저를 대신해 피해를 봤지만 제 마음은 새카맣게 멍투성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눈물이 터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엉엉거리며 울고 말았네요. 이 일로 전 남편 놈은 입건이 되었고 저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님을 통해 그 인간에게 제대로 된 벌을 줄 수 있었어요. 제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만약 그게 너무 과거라 안 된다면 그 인간이 그 집골로 저희 모자를 찾아왔을 때만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죠. 몇몇 분들은 제가 쓸데없이 정이 많아서 그 인간을 돌봐줬다가 낭패를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말 또한 제겐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제 잘못이라고만 하는데 사실 저도 제 아들 생각해서 받아준 거였는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한편으론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제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런 제 등을 쓸어내리며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온 놈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제가 눈치 빠르게 잘 대응해서 그놈 벌까지 줬으니 잘했다고, 잘한 거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상처는 아마 지우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지만 엄마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복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